안녕하십니까. 당대표가 되기 위한 도전의 시작에 선 이준석입니다. 30대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두려운 당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앞선 세대들처럼 산업화를 이룩한 전공도 없고 민주화에 기여한 집단적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죽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정의감과 열망,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는 2004년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바람잡이 연설원으로 나서서 연설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 연설에서 본인의 경험을 담아서 흑인 아이가 책을 들고 있으면 백인 흉내를 내려고 한다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미국인들은 열광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등장하면 경험과 경륜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그들의 정치를 찍어내리거나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이준석 7년째 정치권 안팎에서 윗세대가 강조하는 경험과 경륜을 쌓아봤습니다만 앞으로 쌓고 싶지 않은 경륜이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쥐꼬리만한 권력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남을 밟아야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경험이고 경륜이라면은 저는 단 하나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싸울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오바마가 깨어버린 편견처럼 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 젊은 정치에 족쇄가 풀립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치 행보 속에는 저와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쓰러져간 다른 젊은 정치인들의 염원도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그런 염원 말입니다. 우리 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전부 다 때를 미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알량한 당내 기득권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개혁안 하나 못 내는 나약한 분들이 어떻게 당을 개혁하겠습니까? 이번 선거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저는 정당 정치 개혁안을 가지고 경쟁하겠습니다. 지금의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판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내리치는 심정으로 세 가지 정치 발전 공약을 걸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준석의 약법 3장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가 되면 바른미래당의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는 적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과거의 기억에 젖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정치인들 보면서 좌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구급 공무원을 놓고도 무한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 공무원을 감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감사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보좌진의 조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 조항은 현역 의원에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전원 토론 토너먼트로 선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당을 막론하고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비례대표 공천은 항상 분란의 씨앗이 되었으며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위한 황당한 개파간 줄서기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른미래당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은 더 이상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중앙당 산하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모두 해체하겠습니다. 저도 정당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당을 막론하고 정당의 여성, 청년,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낸 정책이 단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력 동원 조직으로 당직 나눠주는 조직으로 전락한 그 조직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여성, 청년, 장애인들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다시 한번 저에게 치기 어린 젊은이라고 누군가 지칭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득권과 관행을 깨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정도 극약 처방이 아니면 도대체 1년 8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길은 제가 혼자서라도 묵묵히 걷고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감해 주신다면은 이 길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른정당 출신이든 국민의당 출신이든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지입니다. 기득권을 깨고 그 자리를 새로움으로 채우는 과정,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개혁 공약을 이제 세 가지를 내게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한 실패라는 거는 제3당이라 뭔가 좀 파격적인 어떤 시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구태 정치만 답습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사실 급하게 전당대회 이제 그 일정 자체를 땡겨버린 바람에 지난 4일 정도 제가 지방 돌면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 개혁이 뭔지 물어봤는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후보를 보면서 좌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까지 보면서도요. 자질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입하는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제가 대표가 되면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적성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다들 몇 개월씩 공부하고 여러 영역에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과연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하고 나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모두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고 이제 검증해서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과연 시행되겠냐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바른미래당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득권들 때문에 새로운 이제 영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뭐 늘상 구호처럼 얘기하지만 어느 세월에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야당이 될 것이며 어느 세월에 수권정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표가 되면은 이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평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실제로 보면 엄격하게 들어가자면은 지금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5급과 이제 7급까지 확대되는데 공직 적성 수행 평가를 합니다. 보통 전부 다 적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PSAT라고 하죠. 그런 수준에 준하는 시험을 자체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테고요. 또 반대로는 그런 준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면제해 주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뭐 그걸로 우열을 가르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1점이라 높은 사람이 공천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꽈락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 공직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의회의 최대 기능이 뭡니까? 행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방 지방선거 과정에서 목도했지만은 과연 우리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구정을 감사하고 시정을 감사할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공천되는 것인지 또는 당의 공천 정차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 개혁은 처음에 인물 개혁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저는 이런 절차를 마련했을 때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매달리는 기성세대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때 그때 젊은 인재들이 찾아들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이번에 토론 선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거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광역의원을 비례대표 토론 선발하자고 했는데 중간에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와서 뭐 살아온 스토리를 보자느니 뭐 이력을 보자느니 당에 대한 기여도를 보자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지원하려고 했던 젊은 인재들도 역시 바른미래당이 요식행위로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꾼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원자가 저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블라인드 선발로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거 보지 않고 이력 보지 않고 학력 보지 않고 오직 실력만을 보면서 비례대표제도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제가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제가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바른정당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청년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사조직화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그런 위원회에 와가지고 시간과 돈을 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바쁘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청년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당연히 후자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위원회 방식 다들 모여가지고 줄서기나 하고 정책 개발은커녕 매번 이제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장벽을 쌓는 그런 조직들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 정치 공약이고요.
다른 후보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한 후보들과 무제한 토론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손학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사실 정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민주당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또 하태경 의원은 거기에 각을 세우려고 이제 노력하고 계신데 글쎄요, 가진 게 있는 곳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바른미래당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노력할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전당대회 일정 동안에 절대 조직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안심 이야기하고 유심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심을 얻겠다고 나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남의 이름 팔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금까지 적어도 바른정당 창당 때부터 같이 했던 제 동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제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해서 정치하고 이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외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좀 출마 소감을 해결보다도요, 저는 인재 영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인재 영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1년 8개월 뒤에 있을 총선에서 저와 함께 출마할 젊은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당이든 막론하고 당대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추진하려면 당내 뭐 단지 개파가 여러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도 당대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미 당내에서 국민들은 어떤 세력이 구태 세력인지 심판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우리 당원 동지들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세력이 구태 세력인지 분명히 심판해 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출마하겠다고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제일 마지막으로 늦춘 것은 과연 혹시라도 정당 개혁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또 있느냐를 보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후보가 있다면은 연대를 할 생각도 있었고요. 같이 고민해 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출마에 뭐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은 더더욱 외롭게 가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타협 없고요. 봤을 때는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강제로 세대 교체 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나이 드신 분들을 경륜과 경험이라는 이유로 뽑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경륜과 경험이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경륜이라는 게 지금까지 합종 연행해왔던 그런 경륜일 것이고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매번 국민들 절망에 빠뜨렸던 경험일 겁니다. 그 경륜과 경험은 저는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실 걸 좀 믿습니다. 예. 혹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하태경 의원은 이제 외교 안보는 철저히 협치하겠고 경제는 강력하게 견제하겠다. 저는 하태경 의원과 바른정당에서 같이 이제 와 있지만은 저는 하태경 의원의 소위 오락가락하는 외교 안보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전문성 항상 북한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항상 배우고 이렇게 하는 취지지만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 하태경 의원께서 방송에 나가서 하시는 말씀들을 조합해 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일관된 안보관이나 아니면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드러냈던 대로 보수 정체성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저는 어줍지 않게 표를 구걸하겠다는 생각으로 제 신념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당원 혹은 당직자 의원들 간에 화학적 결합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가장 큰 책임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공천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원들은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저에게도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당원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 당이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제가 당대표 돼가지고 우선 이번 선거에 상처 입으신 많은 당원들께 사과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천제도의 정비를 통해 가지고 실력 있는 후보자가 다시는 당에 무도한 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번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언급하기 그렇지만은 워낙 상심이 크셔서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천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꼭 제가 당대표가 돼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